당신의 일상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 사고의 모든 것, 뉴스헌터스 사건 X파일에서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네, 매일 사건 X파일 폴더를 열어주실 특별한 두 분이죠. 심규덕 변호사, 송지원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종환의 거. 네. 오늘의 사건 X파일 폴더 바로 열어볼까요? 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잠깐 사진 하나 먼저 보고 가실까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1,000원, 500원, 500원 이 이체 내역을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네. 보시면 뭐 아주 죄송해요. 굉장히 소액이죠. 예, 요 캡처 내용을 저희에게 제보를 해갖고 오셨습니다. 다 합치면 한 2,000원 되는 금액인데.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냥 뭔가 물건을 사고 보낸 내역같이 보이는데? 아닌가요? 작년 11월경 네. 아이스크림과 문구류를 파는 한 무인점포 사장님이 네. 초등학생으로부터 받은 물건값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실제로 가게에서 가져간 물품의 가액은 1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져간 물건과 값이 맞지 않는 가격을 지불을 한 건데 뭐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값을 잘못한 건가요? 사실 상습적인 절도가 있었고 이 적발 후에 아주 소액, 뭐 50분의 1이 되는 금액을 입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가져가고 지금 2,000원 입금한 건데 이 과정에 다 CCTV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CCTV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볼까요? 네, 이 아이가 이제 8살짜리 초등학생인데 이 무인 점포 문방구 와서 이제 뭘 가지고 나갔어요. 그냥 뛰어나가죠. 계산 안 계산 하고. 없이 나가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와서 이번에도 또 똑같은 장소에서 저게 이제 캐릭터 카드, 뭐 포켓몬 카드 이런 거 같은데 가져 나가다가 이제 아이에 좀 대담해져서 이렇게 네. 아이 가방에다가 대량으로 이제 챙기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뛰어나가지도 않죠. 그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참새 방앗간 들르듯이 계속 와서 조장소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가져갑니다. 8살 초등학생 아이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점점 가져가는 물건의 양이 늘어나죠. 네. 그리고 이제는 또 이렇게 실내 아주머니에도 막 문구류 같은 것들을 뭐 마구마구 주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결제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9번이나 이런 게 CCTV에 다 찍혔는데 한 차례도 결제를 하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즉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그게 이제 10만 원이 넘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셔야 할 것 같은 모습인데 이 모습만 보면 그냥 뭐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아이가 무인점포에 진열된 물건을 그냥 뭐 자기 물건 꺼내가듯이 가는데 이게 CCTV에 다 찍혔는데 점주는 그동안 몰랐던 건가요? 예. 이 무인점포를 운영한 지 2년 차 되는 사장님이신데요. 네. 사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다 보니 소액 절도가 간간히 일어났고 그런데 아이들이 사과만 하면 용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CCTV도 뭐 꼼꼼하게 보시진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카드가 가게 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네. 그때부터 좀 CCTV를 꼼꼼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아이가 절도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게 되신 거죠. 그 이후 아이를 현장에서 잡게 됐고 부모와 대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또 이제 훔치는 걸 딱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8살짜리 아이니까 아이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제 문제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 아이 부모님하고 직접 만났다고 해요. 아이의 잘못을 또 얘기를 하고 고칠 점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부모님의 반응이 이 사장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이제 본인의 아이가 잘못한 걸 이제 발견을 했으면은 상대의 이제 피해자 측에다가 이제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여줬는데도 그분은 사과를 하는 그 순서는 자기가 정한다. 중요하지 않다. 영상 이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역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일별로 해서 보내줬거든요. 네. 그때서부터 막 매출 매입장부 전송 발언 이제 문자 폭탄에다가 전화 폭탄에다가 막 미친 듯이 날라오니까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일단 뭐 외모 비하라던가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수면 장애도 오고.
아,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데 외모 비하. 아니 매출 그러니까요. 매입 장부는 왜 보내달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CCTV에 버젓이 찍혔는데도 계속해서 아이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게 부모의 입장인 건데 왜 인정을 안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아이 부모는 계속해서 매출 매입장을 확실하게 증빙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가 실제로 뭐 절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다그친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주는 상당히 고통을 받았고요. 네. 다만 이제 아이 부모는 본인들은 이 절도 사실이 진실인지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이고. 아, 저게 지금 실제 보낸 문자, 아까 봤더니 전화도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왔는데 이거는 금전적 피해도 보고 정신적 피해까지 지금 오히려 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쪽들도 사과하세요. 시간 투자 개념을 생각하시는지 죽은 깨. 야, 이게 이제 외모 비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그러네요. 저렇게 왜 저러는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이것만 봐도 뭐 절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네. 지금 이 업주 사장님을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증거는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혐의 인정은 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들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 인정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책임 능력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의 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네. 물론 소년법에서 10세에서 14세 사이인 자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해서 보호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하지만 그마저도 10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거죠. 아까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애는 하여튼 처벌 못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근데 뭐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한다지만 피해자는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구조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원래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네. 경찰들도 이게 처벌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부모님과 합의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연결을 해주고 일에서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의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CCTV가 있는데도 좀 상식을 벗어난 뭐 문자 공격 이런 걸 하신 건데 이게 결국은 소송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소송은 끝났고요. 네. 처음에 이제 500원씩 변제한 것마저도 이제 업주가 이렇게 변제하지 말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부모가 이 변제하는 것도 내 아이들의 교육의 일부인데 너가 뭔데 이거를 안 받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항의를 했고 그래서 업주는 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753조에서는 네. 책임 능력 없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의 청구는 기각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민법 제755조에 의하면 책임 능력 없는 자가 범한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해서 감독자 책임을 지는 예컨대 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청구하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범죄에 응당한 처벌이 쉽지 않은 이런 구조를 좀 악용하는 건지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도 처벌이 쉽지 않은 이 상황을 많은 분들이 좀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인 점프를 상대로 한 절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잠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장갑까지 끼고 온 남성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 키오스크 속 현금을 탈취하기 위해 각종 공구까지 동원하여 잠금 장치를 뜯어내더니 마음처럼 되지 않자 잠시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고 돌아와 아예 키오스크를 통째로 들고 사라집니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무인 점포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신분증을 꽂고 냉동식품이나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와서 결제 이렇게 바코드까지 찍는 신용을 하고 신분증으로 카드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척을 해요. 계산하는 척만 하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기물파손까지 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손해까지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심지어 또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특히 또 아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무인 점포 사장님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저희 집 앞에도 무인 점포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면 진짜 막 붙어 있어요. 그 CCTV 캡처해가지고 누군지 알고 있으니 몇 월 며칠까지
자수해라.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또 어린 아이들이 계산을 했는데도 누명을 쓰는 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결제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좌이체를 했는데도 업주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CCTV만 보고는 이 사람이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는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아이가 계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사진을 올렸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취재하면서 이 무인점포 사장님 인터뷰도 했는데 네. 이 사장님이 원했던 건 그저 이 아이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헌터스에서는 이런 제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